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5%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66% 동률로 나왔고요. 노 교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하락세 멈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속단이 어렵죠. 뭐 24나 25나 1%포인트 차이니까 그게 무슨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거의 똑같은 수치인데 뭐 일단 저렇게 뭐 그래프로 일단 보이니까 현재로서는 뭐 바닥을 쳤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속단은 어렵지만 네. 지금 이제 대통령과 또 대통령 참모진의 좀 언행이 정지고 대통령실이 좀 정리되고 그다음에 또 정책 추진도 좀 세련되게 바뀌고 그다음에 여당 상황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지지율 상승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두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난번 일단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 네. 건이나 그 펠로시 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 외교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뭐 1%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뭘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이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20%더 밑으로 내려갈 때 국정의 어떤 염려, 그 전국의 안정이라든지 국민 모두가 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누가 즐기겠습니까? 네. 걱정도 되고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이렇게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국정 쇄신이나 뭘 좀 더 잘한 네. 뭘 좀 더 잘하고 국민들의 희망적으로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뭐 멈춘 상태에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단지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출근길 문답에 변화를 줬습니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기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이제 간략하게 하면서 화두를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전 형식보다는 낫다고 보십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이전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말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로부터 보충 질의를 받는 방식 이러면 이제 괜찮은 모양인데요. 이렇게 이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형식이 어떤 소통이란 이름으로 뭔가 브랜드화돼 있는데요. 보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대통령제의 핵심은 의회와의 대화입니다. 의회를 야당, 여당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게 내각제 국가의 형식이고 대통령제에서는 그냥 원내 1당, 2당, 3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야 구분 없이 의회와 대통령이 많은 대화를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 대한 언론과의 관계에서 소통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더 주목한다면 지금 이제 이 약식 기자회견 형식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좀 줄이고요. 가능하면 담당을 하고 있는 장관들이나 또 이것을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자주 나와야지 네. 대통령이 너무 자주 나오면 그 자체로서의 소통의 의미보다는 정책적 어떤 뭐랄까 미숙함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그런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노 교수께서는 저희 출연하실 때마다 이제 그 기자들을 너머에 있는 카메라 너머에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형식은 진일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매일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때 보통 보면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좀 정제된 발언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좀 높이 평가하지만 네. 정게 자주 만나주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저 1층에 기자실이 마련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실에 가서 정식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너무 안 나오는 것도 대통령이 예전에는 뭐 연례 행사로 하니까 그것도 문제였다고 하지만 너무 저저 앞에 나서는 것은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도어 스태핑하게 정체불명의 그런 형식이고 저게 그러니까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꼭 정말 지적하고 싶었는데 대통령 발언이 앞서고 대통령이 저렇게 카메라 앞에 자주 서다 보니까 참모진이나 내각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나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 미리 말씀해 버렸는데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꼭 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안을 모아서 이렇게 좀 얘기하시고 그것도 저렇게 출근길에 서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정말 급한 현안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금요일 같은 때 아니면 뭐 월요일이라도 어떤 때 뭐 주회견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인은 전면 배제가 되고 경제인이 포함이 됐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 특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정말로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 정치인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여러 전 있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MB와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분들은 빠지고 뭐 재벌 총수들만 들어간 건 조금 뭐 별로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흔히 정치권에 하는 말이 있죠. 권력은 유한하고 돈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낮은 지지율 때문에 좀 MB나 김경수 전 지사 어쨌든 두 사람 다 찬성 여론도 있지만 부정적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했지 않느냐 싶은데 저는 그러려면 그 리더로서의 결단력은 좀 의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인들 사면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재벌들 사면해서 경제 활성화가 그 때문에 됐는지는 잘 의문이고요. 또 정치인들 사면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을 위해서 네. 이렇게 했다. 그런데 보통 여야 한 사람씩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 그것까지 결단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그때쯤 할 수도 있겠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아쉬움을 좀 토로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8.15 강복절의 경우에는 국민 통합이 주로 이제 핵심 그 하도로 올라와서 그런 사면을 해도 좀 그런 성격을 많이 띄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게 기대됐고 이게 이제 뭐 취임부터 100일 가까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발목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 속에서 더 하락할 요소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국민 통합적 요소로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하거나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나오듯이 민생 경제 위주로 이렇게 대사면을 한다면 정말 서민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뭔가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그 뭔가에 이제 이런 전과가 생기는 그런 문제까지 강한 사면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긴다고 해서 그냥 재벌 총수들 이렇게 사면시키는 이런 형태의 어떤 부분이 국민들이 뭐 그 부분은 그래도 필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서민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했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생계형 사범들 또는 뭐 이제 중소기업 그 대표들 이런 분들도 좀 포함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내일 그 당 윤리위 징계 이후 처음으로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데 어떤 메시지 내놓겠습니까? 뭐 주된 게 뭐 왜 가처분 할 수밖에 없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렇다면 비대위 출범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고요. 그래야 또 뭐 그 여러 가지 본인의 징계 문제는 이번에 그 뭐 과거 가처분 할 게 시기를 넘어가 버렸으니까 예. 징계 문제를 굳이 꺼내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징계 후 당원권이 회복이 되면 대표에 재도전 할 건지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뭐 여러 가지 혹시 무슨 뭐 큰 거 터뜨릴 거 없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다는데 주목해봐야 할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절차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그 가처분한 이유 이러 하겠지만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크게 비난을 하거나 네.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에 있었던 무슨 내밀한 얘기를 폭로한다거나 윤핵관도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름 붙인 그런 사람들과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 폭로한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면 전 저것이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이 회복되면 국민의힘에 복귀한다든가 국민의힘과 같이 할 결심을 완전히 끝내고 이른바 저기 좀 뭐 헤어질 결심을 한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일 아마 그런 회견 제 내용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그런 쪽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민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의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행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본인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규정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정국위를 열어서 비상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상황을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핵심적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걸 지목할 것 같고요. 본인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혁신해 나가겠다 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호력 정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자기는 어떤 식으로 당을 바꿔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예고된 바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런 거에 정치적 타협을 하거나 중간에 좀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면서 어떤 30대 정치인의 갖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대 정치인이 쭉 너무 직진이다. 뭔가 좀 포용하고 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좀 더 30대 정치인을 발탁해서 이렇게 같이 동반 성장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인식이나 인상을 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 정치로 다 까먹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내일 만약 기자회견에 그 정도까지 여유가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 흐름에 상당히 주도권을 쥘 건데 그 부분이 없다면 그냥 한 측면에 자기의 강한 자기 그것만 주장하는 또 한편에 약간의 아쉬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그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했죠. 김성원 의원을 윤리에 회부하겠다 이러면서 징계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충분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단순한 실언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보니까 대변인을 주로 꽤 오래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선이고 동두천, 연천 여기도 수해가 참 많이 나는 곳이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이런 정도로 만약에 이렇게 반성하고 뭐 이렇게 처분을 받겠다고 하지만 당도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본인도 정말 깊이 뉘우친다면 무릎 꿇고 그냥 사과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의원직 사퇴를 해서 다음에 정치를 보더라도 이런 그런 가감에 던져야 당이 살고 자기도 살지 이런 식으로 그냥 또 한 번 그냥 넘어가는 이런 조치로는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진 탈당을 빨리 해야죠. 뭐 윤리 회부돼서 출당 조치 이런 거 있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당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잘 나간다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정부, 여당, 대통령 모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이 엄청난 그런 부담을 준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당 처분 뭐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당직을 사퇴할 게 아니고 빨리 자진 탈당하든지 저는 뭐 역시 저 역시 의원직 사퇴까지 하는 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실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질타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당나귀 허리가 부러지는 것은 날개 하나 뒀을 때 그런다고 무거운 짐을 가고 있다가 당나귀에게 조그만 짐만 더 얹어놔도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당나귀 등에 올라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부담을 빨리 더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거취도 앞으로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 당원 80조 논의에 좀 갇혀버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대준비위가 당직자의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시에서 1심 유죄시로 변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방탄용 개정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겹쳐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혁신안이 나온 거는 제가 기억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를 띄워가지고 이제 이걸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많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감한 어떤 결단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혁신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그걸 만들 때도 여당은 아니었습니다. 야당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런 불신에 의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던 핵심안인데 좀 조건이 바뀐다고 이걸 이제 변경하려고 하면 국민들도 아, 그럴 뭐 합리적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제 합리적인 건 사실은 1심 뭐 유죄가 된다든가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단체장들도 직무 정지가 되는 거는 1심 유죄인가 이렇게 뭔가 그 한번 기준이 나오면 네. 그게 이제 단체장 결재를 막는 장치가 되는데 그런데 합리적 기준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마침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이재명 후보에 둘러싸고 한편에 이제 당원들, 열성적 당원들은 이걸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본인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쟁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치적 반대를 하고 있는 박용진 후보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떤 그 특정인 사당의 어떤 것으로 보인다. 특정을 위한 이것을 개정하면 그런 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정치 공방을 가버리는 바람에 이게 모두에게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도 손해고 이걸 개정해도 얻을 실익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좀 합리적으로 개정되면 좋은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쟁점이 되는 바람에 이게 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는 당에서도 좀 과감하게 결단해서 이 부분은 딱 여기서 중지하고 다음에 어떤 합리적 토론 기회를 봐야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 이걸 수정한다면 당의 부담이 엄청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공교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건 걸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의총을 요구를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유불리를 위해서 당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고 윤영찬 의원도 반발하고 이런 상황들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적 쟁점은 이런 개정이 이재명 의원 방탄용 아니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되면 기소가 될 것이 거의 뭐 확실하다는 그 당원들의 판단인 것이고 그럴 때 이 당원이 혹시 적용되어 가지고 뭐 직무정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큰 쟁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기소 시에 정지하거나 1심 유죄 시에 정지하거나 원칙은 다 틀린 겁니다. 유죄 확정이 안 된 건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죄 확정이 안 된 거는 맞는데 왜 그럼 이때 기소 시에 이렇게 했느냐는 정치적인 얘기죠. 정치적 제스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원칙이 어긋난다는 건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당원에 따르더 현행 당원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이제 말 기소가 되면 정지한다 그랬는데 정치 탄압일 때는 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치 탄압을 규정하면 돼요, 그거를. 더더구나 이 조항은 사무총장이 그와 같이 정지한다 돼 있기 때문에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 시점에 왜 하려고 하느냐. 원칙이 어차피 어긋나는 일을 라고 하는 점에서 공교로운 그런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것 아니냐. 의원직에, 대표직에 이런 당원 개정까지 라고 하는 불필요한 논란이 있으니까 저도 딱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이것 불필요한 논란이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 지금 정치 탄압으로 볼 때 이것을 좀 그 무효화하는 그런 논의 기구를 윤리위에서 최고위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당헌 80조 1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네. 이제 3항에서 윤리심판원에서 그것을 규정하면 이제 회복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무총장이 그렇게 한 사후적 조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당헌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헌도 당 대표 징계를 고려한 당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총장의 어쨌든 행정 조치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일시적 당헌권을 정지시키는 행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만약 이걸 이제 최고위원회로 가져가면 마찬가지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이제 윤리심판원은 그래도 외부가 절반 이상 참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당신과 민심을 다 반영하는 기구구나 하지만 최고위원회 가져가게 되면 그 최고위원회 정말 그냥 당 대표와 본인들의 이야기로 돼버리니까 오히려 안 하는 말이 못 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서로 간에 이익이 없는데 그리고 이것을 만약 개정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히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얻을 이익도 별로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열성적 당원들이 만약 이게 80도
그 당원을 개정하자는 이런 요구 올라오면 그걸 또 정치인으로서 잘 받아서 토론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흡설려 가버리면 당이 중심을 못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